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발이 시작되자 일본인들도 잔뜩 긴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전쟁에 이어서 무력 전쟁을 언급했고, 이제는 이 무력 전쟁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전망에서 들어맞은 것은 일본 유신회의 부상밖에 없다. 지난달 31일 일본 중의원 선거 전후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일본에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언론은 선거 전 집권 자민당의 고전,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선전, 극우 정당 일본 유신회의 돌풍을 예상했습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일본 유신의 돌풍, 자민당 선전, 입헌민주당 참패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 일본 내 역사교육 상황 보도에서 유신회를 잠시 언급드렸었는데요. 최근엔 학부모들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일본인들까지 유신회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6년 설립된 신생정당인 일본 유신회는 이번 총선에서 기존 11석보다 대폭 늘어난 41석을 얻었습니다. 애초 오사카에서 시작한 지역 정당이었지만 이번에 전국으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의석수 기준으로는 자민당, 입헌민주당에 이은 제3당으로 올라서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선전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유신회는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의 헌법 개정 및 자위대 존재 명기, 군사력 강화, 위안부 옹호 등 강한 극우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 정당이 약진할수록 일본 사회의 우향우도 가속화할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좋지 않은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유신회의 전신은 극우 정치인 하시모토 도로가 2010년 만든 지역정당 오사카 유신회입니다. 그는 수도 도쿄를 중심으로 한 간토 지방에 비해 오사카가 중심인 간사이 지방이 차별받고 있다며 오사카 중심주의를 주창했습니다. 그는 현직 오사카 시장이던 2015년 오사카시를 도쿄도처럼 오사카도로 격상시키려는 주민투표를 실시했다가 부결되자 시장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났습니다. 하시모토 전 대표는 과거에 따른 극우적 발언으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총알이 비처럼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목숨을 건 자들의 휴식을 위해 위안부 제도가 필요하다는 망언을 한 인물입니다. 4월에는 일본 유신의 소속 파바 노부유키 의원 또한 종군 위안부란 용어에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는 이미지가 담겨 있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유신회는 이번 총선에서 강한 일본을 외치며 강성 외교 안보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우선 헌법을 개정해 통치기구 개혁, 헌법재판소 설치, 교육 무상화 등을 명기해야 한다고 했으며 그 뒤에는 무력 전쟁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상 국내 총생산의 1% 정도였던 방위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1% 틀에서 벗어나자고 주장했습니다. 사이버, 우주 공간으로도 방위체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주변국인 한국을 무력 전쟁으로 견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쿄 도지사를 지낸 이시하라 신타로 전 대표는 아예 핵무장을 주장합니다. 그는 핵무장을 통해 나라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 핵이 없는 나라는 외교력이 약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97년 발족한 일본 최대 극우 단체, 일본회의의 영향력 또한 상당합니다. 전국 약 240개 지부에 4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이 단체의 특별고문은 아베 전 총리, 아베 내각에서 오랫동안 부총리를 지낸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집권 시기에는 당시 아베 총리, 아소 부총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 등 내각의 주요 인사가 모두 일본회의 소속이어서 아베 내각은 일본회의 내각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10일 출범한 기시다 우미오 내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회의 웹사이트 등에 있는 회원 명부에 따르면 현재 내각 21명 중 기시다 총리,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기시노부오 방위상,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 등 13명이 회원입니다. 일본회의는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인 태평양전쟁에 대해 대동아전쟁은 자위전쟁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두고 사실관계를 무시한 근거 없는 비난이 일본 정부와 일본군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정치권에서 계엄 불씨를 피운다면 일본 회의는 국민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 회의 내 강경파들은 현대 민주주의 근간인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천황제 부활까지 외칩니다. 일본정책연구센터는 아예 평화헌법 개헌의 최종 목표가 전쟁 가능한 일본이 아닌 19세기 메이지 헌법 복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이들의 이상향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의 일본이며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달성한 일본인은 무오류의 민족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보수파의 오랜 염원인 적기지 공격 능력 도입 또한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사된 미사일을 후행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적이 미사일을 쏘기 전 선제적으로 파괴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그들이 내세운 발언 등을 모두 고려하면 자신들의 가장 큰 눈엣가시인 한국에도 먼저 공격을 해올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한국을 본격적으로 무력 전쟁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수파들은 먼저 미사일을 파괴하면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데 실패했을 때 자국민과 영토에 피해가 생길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대처 비용도 싸고 여론 반발도 적다며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도입하자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간 야권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평화헌법 구조에 따른 전수방위,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 차원에서의 반격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 바람을 타고 이 논의 또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때부터 북한, 중국 등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하나의 선택지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내각은 중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적기지 공격 능력을 외교 안보 정책의 기본인 국가안전보장 전략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중의원 총선 당선자들도 적기지 공격 능력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조사에서 공격이 예상될 경우 적기지 공격도 주저해선 안 된다는 설문 문항에 44%가 찬성했고 28%만이 반대했습니다. 자민당이 당장 힘으로 이 사안을 밀어붙이지 못하더라도 사회의 우향우 바람이 거세지면 여론 또한 찬성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일본 정치인의 대부분이 방해국들을 무력 전쟁으로 물리치고 이를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네티즌들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전쟁을 하면 자국민들도 희생된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만 미친 인간들인 것 같다. 무력 전쟁은 미사일과 총을 들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도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목마른 저런 정치인들은 탄핵이 답이다. 어차피 하지도 못할 거 말로만 하고 있지. 세금 낭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으로 죽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뿌리세요. 중국이나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 등 일본의 주변국들이 차례로 미사일이나 SLBM으로 위협하거나 군사비를 대폭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걸 주변 적국인 북한, 한국, 중국, 러시아가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해. 지금의 방안은 전쟁 회피를 위한 억지력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쏘기 위한 적기지 공격 능력이 아니라 전쟁 회피를 위한 적기지 공격 능력인 것이지. 한국은 일본의 선제 공격이 두려운가요? 일본은 아직까지 한국을 가상적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통일해서 횡재한 남한이 핵보유국이 되고 좌익국가가 되었을 때는 각오하는 것이 좋겠죠. 일본은 순식간에 변형할 수 있다는 것은 일본의 2000년 이상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유신회의 행보 소식을 들은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